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소재 전문기업 이녹스 첨단 소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검증받은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인공지능, 로봇,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용 핵심 소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난 2023년부터 세계 최대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에 우주항공용 EMI 캐리어 테이프를 연속 공급하며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또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톱 반도체 기업의 단연간 DAF, 백그라인딩 비 테이프, EMI 캐리어 테이프 등을 공급해왔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글로벌 톱 반도체 기업의 신규 DAF 소재 공급을 위한 양산 전 단계의 검증을 시작하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반도체 핵심 소재 매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AI 반도체, HBM 시장은 칩을 수직으로 싸는 고집적 패키징 공정이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웨이퍼가 얇아질수록 발생하는 휨 현상과 접합 안정성 문제를 제어하는 소재 기술이 반도체 전체 수율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공급하고 있는 DAF는 칩과 기판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고성능 접착 필름으로 고객사의 고용량 적층 공정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한다. 한편 동사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4,396억 원, 영업이익 819억 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 소폭 감소한 수치다. 회사 측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의 가동률 상승과 환율 효과로 매출은 성장을 이뤘으며 영업이익은 자회사 이녹스 리튬의 시생산 개시에 따른 초기 비용 발생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이녹스 첨단 소재는 주력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규 소재 부문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견조한 매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 사업 부문은 신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디램 및 낸드용 차세대 DAF 필름을 상반기 내 공급할 예정이고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은 폴더블 스마트폰용 고성능 필름과 광학 소재의 신규 고객사 추가를 예고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배터리 및 모바일 사업 부문은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열확산 방지 소재와 전기 감응형 필름 등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연내 공급하기 위해 막바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자회사인 이녹스 리튬의 성장세도 올해 주목된다. 1분기 내 고객사의 첫 샘플 공급이 유력하며 상반기 중 글로벌 고객 사양 양산 제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녹스 첨단 소재 관계자는 2026년을 기점으로 차세대 DAF 필름, 배터리 열관리 및 전고체 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소재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중심축을 로봇 및 피지컬 AI 소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중 소재 쪽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우주항공,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등 분야에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따지면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큰 박스권 안에 작은 박스권도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박스권 돌파 매매 관점에서 확실하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돌파 매매도 있다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꿈틀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주포놈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돌파를 예상하고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돌파가 나왔네요.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의 윗꼬리가 돌파 후 눌림을 의미합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의 아랫꼬리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하루 동안의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다 나온 셈입니다. 오늘이 좋은 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구름대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하얀 원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녹반항돌 자리들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국이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란 점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파란 점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꿈틀 타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본형 차트에서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구름대 차트로 교차 검증을 하면 맥점이 되는 자리에서 다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다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이 또 정확한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와우, 쭉쭉 치고 간 모습입니다. 단기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그 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형 차트 그리고 구름대 차트를 분석할 줄 알게 되면 기가 막힌 타점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매매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작년에 돌파 매매를 강의할 때 수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은 일종의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내는 구간이 바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개미들을 충분히 털어냈기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부터 쭉쭉 치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섹터 감시 체제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여 섹터 감시 체제가 완성이 되면 이런 급등 종목들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1 코칭이나 실전반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적 관찰이 그것입니다. 시황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단기 스윙 매매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섹터 감시 체제가 완성이 되면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때가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큐라클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한국IR협의회는 3일 큐라클에 대해 기존 주사제 중심의 당뇨병성 황반부종신증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단기 실적보다 임상 진척이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구간에 진입했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큐라클은 혈관 내피 기능장애를 핵심 병태로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난치성 미세혈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텍이다. 경구용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리바스테라트와 경구용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CU01을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사제 중심으로 고착화된 치료 환경에서 투여 편의성과 병태 생리 기반 접근이라는 차별성을 추구하며 개발 중에 있다.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리바스테라트의 글로벌 임상 2비상 진입과 CU01의 기술 이전 가능성 모색이 본격화되며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기업 가치에 직접 반영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김승준 한국IR협의회 연구원은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경구용 계열 내 최초 파이프라인의 임상적 차별성과 함께 글로벌 임상 진입에 따른 신약가치 재평가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이어 리바스테라트는 혈액망막장벽 통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혈관 안정화 기전을 통해 경구용 DME 치료제의 구조적 한계를 회피하며 임상 2회 이상에서 시력 개선 신호를 확인했다며 CU01 역시 임상 2비상에서 UACR 유의미한 개선과 EGFR 유지 경향을 확인하며 신정 치료 영역에서 차별화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UACR은 소변의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비율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EGFR은 사고체혈과율, 즉 신장이 1분 동안 걸러주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신장 기능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 신증 치료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이 확인되었다. 김 연구원은 올해에는 리바스테라트 글로벌 임상 2비상 개시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로 적자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나 이는 중장기 파이프라인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매출은 API 사업 반영으로 약 38억 원 수준으로 회복되며 반복 가능한 매출원이 처음으로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실적보다는 임상 진척이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국면에 진입한 만큼 리바스테라트 글로벌 임상 개시와 CU01 기술 이전 가시화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 상향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임상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상태라며 단기 연구개발 수행 여력은 안정적인 편이나 향후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에 따른 지분 희석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난치성 혈관 질환 특화기업 큐라클은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성팜텍과의 흡수합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신주 발행 방식의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성팜텍은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원료의약품 개발 유통 기업이다. 국내외 원료의약품 제조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독점 공급 및 판매권을 확보해왔다. 또한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 공정 개선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며 안정적 매출 기반을 구축한 회사로 평가된다. 이번 합병으로 큐라클은 기존 신약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 구조에 원료의약품 개발 수입 유통 기능을 내재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원이 추가되면서 회사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매출 요건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큐라클은 지난해 세일즈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커머셜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영입하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왔다. 현재 원료의약품을 시작으로 원료화학품 등 인접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노웅진 큐라클 커머셜 디비전 본부장은 대성팜텍이 축적해온 원료의약품 사업 노하우와 큐라클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더욱 경쟁력 있는 매출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는 원료화학품 등 원료 비즈니스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 임상 단계가 진척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술 이전 단계에 들어서면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D&D파마텍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과대 낙폭입니다. 최초 상승 자리를 찾을 때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포의 생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포놈은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을 때까지 끌어내린 후 바닥권에서 작업을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집봉도 하나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매집봉도 이 자리가 최초 상승 자리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자리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캔들이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하늘색 웅덩이를 벗어난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지 못하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반등을 했네요.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주포놈은 이렇게 개미들이 따라 붙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킵니다. 이미 이중 과대 낙폭을 만들어낼 때부터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는 주포놈은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포놈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놈의 계획을 미리 간파를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차트상에서 이중 과대 낙폭 후 최초 상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 음봉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딱 보아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큰 음봉들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격 조정의 경우 음봉 뒤에 도지 캔들이나 양봉이 뜨면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쭉쭉 치고 갔습니다만 오늘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쌍봉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파동으로 따지면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중파동 2파가 시작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이 되는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부터 단계별로 보면서
좋은 타점이 나왔던 자리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구름대 차트로 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가 막 시작된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앞에서 좋은 타점이 나왔던 자리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녹반항돌 자리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최초 상승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동시에 중파동 1파가 시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파란 점선을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여기 구름대 차트에서는 황반 녹돌입니다. 녹색 구름대가 잘 안 보이지만 공중 부양선과 겹쳐 있습니다. 황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녹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입니다.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녹색 구름대가 저 밑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와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반항돌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을 3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에서 급등이 한 번씩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스윙을 할 때 30분봉을 참조해 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다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예측샷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쌍바닥 W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측샷으로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이 나왔네요. 30분봉 상에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 그리고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방 전고 돌파입니다. 돌파를 할 때 힘있게 돌파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밥그릇 4번 자리는 치고 가는 자리이고 날아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돌파매매 관점에서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다시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쌍바닥 W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30분봉을 보지 않더라도 일봉상에서 쌍바닥 W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개미를 2번 털고 다시 가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고점에서 긴 윗꼬리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쌍바닥 W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한 종목에서 치고 빠지면서 단기 스윙을 여러 차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중파동 2파가 시작이 될 때 타점을 잡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